안녕하십니까. 중화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그 한세대 최상준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제 미국 기독교의 어제와 오늘 이 책을 쓰셨습니다. 미국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역사라든가 어떤 미국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나 미국 기독교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는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알게 되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면 이제 종합적인 필수적인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미국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3월 17일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이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한국 방문하자마자 바로 이제 휴전선을 또 방문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그 안보 상황, 이런 것이 또 직결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대통령이 또 되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미국 기독교인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가? 어제 제가 조선호텔에서 열린 그 하버드 그 디비니티 스쿨, 그러니까 하버드 신학대학 학장이 어저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책을 또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미국 이번 트럼프 선거 때 엑짓 폴,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 80.2%인가 미국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같이 이렇게 도덕적인 흠결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어저께 나온 질문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하버드 그 신학대학장 이분이 그런 데 대해서 어저께 조선호텔에서 강연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미국 기독교, 한국에서 보는 기독교는 주로 이제 보수적인 관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어떤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수의 입장에 서주길 바라는데, 미국 기독교인들은 지금 특별히 이제 21세기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미국 기독교를 단순히 우리의 관점에서만, 우리 한국적인 그 보수 정통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미국 기독교를 오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 미국 기독교인의 20%는 힐러리 클린턴을. 그렇죠. 80%가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했고, 특별히 20% 기독교인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찍은 것은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인 정의라든가 어떤 진보적 가치 이상 이런 것에 더 이제 우선을 둔 분들이 힐러리한테 표가 간 거죠. 사실 한국 국내 언론에서요, 이제 그 트럼프 후보의 막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위터 정치라든가 그런 거 많이 썼는데요. 그렇죠.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주 다양하게 상당히 대선 기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다뤘지만은 미국의 기독교와 이제 대선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별로 안 다뤘어요. 근데 물 밑에 뭔가 별다른 일이 보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세계적인 가장 큰 것이 일단은 그 세계화 아닙니까?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진보.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그쪽이 이제 강하게 되면서 미국이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중산층이 이게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중산층을 바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힐러리가 되면은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한 60년대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이런 진보적, 이것이 21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이제 댐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로 이제 간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 기독교 우파 내지는 크리스천 라이트 그렇죠.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이번에 트럼프 후보를 찍은 분들은 크리스천 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80년 아시겠지만 1980년에 이제 제리 포웰 그 도덕적 다수라는 이제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리 포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리 포웰이 목사님이 주도했던 도덕적 다수 운동이 레이건의 등장을 그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때 낙태에 반대했던 낙태를 찬성했던 그 민주당 의원들을 다 떨어뜨리자 낙선 운동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 이제 미국이 보수파가 대거 등장하면서 크리스찬 라이트 지금 말씀하신 기독교 우파가 이제 강세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7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크리스찬 우파라기보다는 크리스찬 이제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하고 조금 그동안에 좀 left behind, 이렇게 뒤처진 이제 기독교인들 말이죠. 세계화나 어떤 이런 특별히 경제적인 이슈에서 많이 뒤처졌던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조금 이제 교육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처졌던 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비록 도덕적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트럼프를 밀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특별히 또 하나는 그 이번에 미국의 대법원은 종신 아닙니까? 대통령 4년 해도 8년밖에 못하지만은 미국의 대법원 판사는 종신이지 않습니까? 종신이기 때문에 4대 4거든요, 현재.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돼야 한 사람을 지금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파를 넣어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들,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치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거든요. 기독교적인 가치가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밀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는 이제 정로회, 이 감리회, 신대회 다닌다, 수공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복음주의자다 그거는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고요. 감이 안 옵니다. 복음주의자도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정향성 을 기독교인들이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그냥 나는 성경을 믿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책에서 좀 강조했던 것은 미국의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발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인식 그런 것을 다 포함하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보수적 가치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그런 성향이 미국 기독교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기독교로 분류하면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에반젤리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주의 펀더멘탈리스트는 3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미국의 보통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우리가 제일 그래도 복음주의자의 기수라고 보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이게 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좋다고 하면 복음주의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복음을 이렇게 전한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일종의 복음주의자들의 메인라인, 주류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고 복음주의 그 안에서도 한 20% 정도 그분들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극우성, 그분들이 1920년대부터 이제 그 진화론이 이제 강세를 띄었거든요. 제 책에도 썼지만은 그 25년에 이제 그 원숭이 재판, 그걸 하면서 진화론이 이제 그 완전히 공립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막자고, 진화론을 막고 창조론을 계속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 이렇게 타협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 근본주의자,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리버럴한 크리스찬들. 그분들을 메인라인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자하고 이 복음주의자들을 전체 묶어서 메인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좀 레프트 쪽은 이 좌쪽은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크리스찬이죠. 그렇습니다. 오바마나 힐러리도 교회 나가는 힐러리 같은 경우는 감리교 신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미국 초기 역사에서는 이제 그
그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가 교회 다니는지 매주 다니는지 뭐 이상한 교회는 아닌지 그런 걸 안 따지는 거 오히려 21세기에 더욱더 이제 오바마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 생각하고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오바마를 안 믿는 분들은 이게 가짜 교회다 저기는. 그렇죠. 그렇게 약간 아이러니 같습니다. 21세기에 오히려 그 기독교가 정치의 교수가 된다는 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말이죠. 초기,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절대적인 가치는 서구 유럽에서 온 기독교적 가치가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기준이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는 유교 국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사회의 어떤 도덕과 윤리 또 가치 판단의 기준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당연히 크리스찬이었고 그것이 이제 무너진 최초의 케이스가 1960년에 그 케네디 등장이었습니다. 케네디가 처음으로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의심해 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기독교 크리스찬이 대통령 되는 것이고 교회 나가는 것에 여기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케네디 이후에 뭐 존슨이라든가 이제 민주당 정권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더 이제 사회가 세속화 됐지 않습니까? 세속화 되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교회를 정말 나가는가? 특별히 이제 9/11, 9/11 이후에 오바마 이제 또구나 이제 이런 이민자들 관대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오바마가 정말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인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철저하게 교회와 이 정치, 교회와 국가 정부가 이렇게 분리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근데 서로 이렇게 그 유럽의 카톨릭 국가나 그 루터회를 믿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 종교와 국가가 밀접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나름대로 그쪽은 또 그렇게 들어가고 미국은 이제 교회와 이 정치, 교회와 국가가 딱 분리가 돼 있는데 그 분리가 국가에도 좋고 이제 종교에도 좋고 양쪽이 다 좋고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지만은 양쪽에 좋았는데 이제 그 동성애 문제하고 낙태 문제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이걸 복원해야 되겠다. 기독교적 가치를 갖다가 이제 복원해야겠다고 해서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천들이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깨달음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수정헌법, 미국 1787년 헌법 만들 때 그 수정헌법 제1조, 빌 오브 라이츠 권리장전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장전이 제1조로 국가와 교회는 분리한다. 그것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가장 철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1조에 넣었죠. 이 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세운 자체가 서로 교회는 국가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았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전혀 이것이 갈등이나 마찰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제 물결이 유럽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미국도 세속화가 많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같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차, 이게 너무 같구나. 이러한 서로 간의 동상이몽 같은 이런 공존이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이제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기독교가 말하자면은 그 광장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뉴하우스라는 그런 학자는 그 기독교가 말하자면 네이키드, 발가벗은 기독교가 돼가지고 광장에서 코너로 몰렸다는 거예요. 광장에 제대로 그 전에는 광장을 차지했었죠. 어떤 정치적인 그 뭐 담론이나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절대적인 가치를 깔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왜 부르지 못하게 하냐 말이죠. 예.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 좌쪽으로 가서 지금까지는 할러데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데 주고받는데 이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면은 싫다 그럽니다. 이슬람이나 이제 불교 신자라든가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 말 자체를 상대편에게 이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이지 않습니까? 예. 그 PC를 너무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왜 우리가 기독교 국가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걸 다시 이제 시계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까지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헌법을 바꿀 수는 없죠. 헌법 바꾼다는 거예요. 수정헌법을 바꾼다는 왜냐하면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책에도 썼지만은 세마이 가시라고 해가지고 거의 절대적인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뭐 헌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근데 미국 분들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것을 뭐 수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죠. 근데 그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뭐 사실은 사상적으로는 내심 이제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신론자도 있고, 그렇죠. 프리메이슨도 있고, 대충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그야말로 그 진짜 크리스찬은 몇 프로고 이렇게 약간 좀 생각이 다른 사람 몇 프로였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제퍼슨, 메디슨, 건국의 아버지 프랭클린 말이죠. 이런 알렉산더 해밀턴 이런 분들이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인데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거의 유럽의 그 이신론 사상에 다 이렇게 물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과연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그 신앙 점검, 그분들이 과연 크리스찬이었는가? 거의 다 아니라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 분석이. 그렇지만은 미국의 국민들이 이제 미국 역사의 발전 속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비록 이신론적인 사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성경의 바탕 위에서 어떤 그 건축자로 본 거죠. 하나님을. 건축자, 그레이트 아키텍트, 건축자나 수프림 빙,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걸 인정하면은 그 안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나라를 세운 것,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 자체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죠. 그런 면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분들도 이제 건국의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 다시 수정하는 그런 쪽은 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목표는 그러면 예컨대 그 동성애 결혼을 다시 폐지를 하는 겁니까? 낙태를 또 동성애와 미국 동성애가 이제 너무 지금 이제 많아지니까 한 2천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억 5천만에서 약 2천만 명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대도시 같은 데는 게이 퍼레이드가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이런 대도시에는 1년에 아주 몇만 명씩 나와서 이제 여기 우리 서울시 광장에서 하는 그런 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심각하다. 이렇게 하다가는 가정제도가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것이고, 낙태 문제도 1년에 몇백만 명의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이제 목소리를 좀 더 이제 강하게 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확실하게 잡아주는 후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한다면 한다.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개인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밀어보자는 거죠. 밀어보자와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그렇죠. 똑똑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또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미국을 가장 이제 강한 나라, 강한 나라로 아메리카 퍼스트, Making America Great. 그러니까 미국을 가장 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로 다시 만드는데 기독교적인 추진력으로 기독교적인 이 어떤 배경, 우리 가치관 이런 것으로 전 세계에 이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러니까 강한 국방. 이번에 예산 오늘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완전히 지금 이 국방에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이 복지 이런 거 다 지금 깎았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 미국 기독교인들은 뭐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보는 관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그저 뭐 교회 열심히 가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런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데서는 거의 이렇게 뭐 정치 이러면 일단은 더러운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그 뭐 그런 쪽에 그러면 정치 목사, 뭐 정치 뭐 발언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게이 레즈비언 공동체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있죠. 예, 뭐 많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분들이 당당하게 카밍아웃, 그야말로 얘기를 하고 교회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품고 그분들이 이렇게 잘 그 자신들의 그 성적 정향성, 성적 그 섹슈얼 프레퍼런스를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필립이 안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립이 안시라는 그 아주 유명한 작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가 정말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성연애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관계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힐러리 후보를 찍은 그 리버럴 교회에서는 그냥 그 동성애자들이 그냥 지금 뭐 바꾸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죠. 예.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가능하면은 그분들을 예. 다시 그냥 이렇게 죄에서 나오라고 보는 거죠. 죄라고 보니까. 예, 죄라고 보는죠. 그러나 이제 이쪽에 리버럴 쪽에서는 죄가 아니라 그건 유전적 어떤 선천성이라고 보는 거죠. 후천성이나 선천성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수 특별히 이제 그 펀더멘탈 아까 말씀드린 그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죄라는 거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유전적인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진화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자 그런 입장입니까? 그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복음주의 입장은 창조론을 일반 교육 안에도 이제 넣을 수 있게 하자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 사립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학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아주 보수적인 남부 특별히 이제 바이블 벨트 그쪽에 있는 분들은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냈다가는 아이가 타락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어려서부터요. 그러니까 그래서 독학을 시키거나. 대학 갈 때 그냥. 대학은 주로 성경 가르치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도 얼마든지 이제 살 수 있고 직장도 그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80%의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트럼프를 찍은 이유도 그럴 텐데, 근데 뭐 낙태라든가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그런 다문화주의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대부분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이거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맞습니다. 수 있을까요?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이 두 강, 말하자면 우리나라 강으로 비유한다면 남한강, 북한강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유럽 문명에 기반한 유럽 문명은 즉 유대 기독교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주의입니다. 수많이 이제 이민자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화와 함께 이 다문화주의가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슬람도 불교도 그다음에 뭐 시크교라든가 이런 다문화 힐라리가 그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리티, 소수계, 성소수자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이 다문화주의, 그 다음에 이 세계화, 이것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등, 열세, 좀 이상한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 이렇게 여기졌는데, 이번에 보수주의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일어선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세상 자체는 이제 거대한 이제 문화 자체는 이쪽이 지금 리버럴 쪽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근본주의가 복음주의가 이 사회하고 경기되고 점점 이렇게 그 어떤 그걸 그 어떤 시리즈 멘탈리티라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포위됐다는. 네네. 예. 그게 그러니까 보수주의나 근본주의가 미국에서 더 소수화되면은 예. 미국은 총이 많은 나라니까 예. 이슬람 국가처럼 이렇게 총 들고 막 그런 거가 아니냐는 생각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예. 낙태를 그 시술하는 그 의사가 살해하고 그런 사건이. 왜냐면은 그 사람을 안 죽이면은 계속 낙태를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게 살인이긴 하지만은 네. 더 많은 살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분은 이제 의사를 죽여야 된다. 네. 예. 그런 이제 극단적 행동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크리스천 게토라고 하거든요. 예. 기독교인들만 모여 사는 예. 집단 이제 공동체죠. 예, 그런 크리스천 게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더 성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점점 더 이제 사회가 세속화되면 될수록 강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점점 사회를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 자체에서는 그런 그 자유주의 교회하고 복음주의 교회하고 어떤 화해나 대화나 뭐 타협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대화는 하지만은 타협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너무 다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속했던 루터란 교회만 하더라도 말이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거든요. 예. 진보가 훨씬 더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교리적인 그 타협은 그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타종교와의 대화라든가 뭐 타종교와의 어떤 그 화해 이런 것은 겉모양은 참 좋지만은 그 교리적인 면에서 들어가면은 타협할 수 없는 그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미국 기독교의 이제 그 흐름들은 그 서로 대화는 하되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완전히 그냥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 미국 기독교가 한국에 어떻게 보면 이식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부흥회 같은 것도 여기 책에 나오는 네네 그렇죠. 계속 부흥회 그리고 그 포럼에서 그대로 따온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쓴 내용들도 사실 우리나라의 뭐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우리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대 부인할 수 없거든요. 부인하고 싶어도. 그런데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교회 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물론 한국 교회가 자체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떤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 몇 번의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빌리그램 목사님 1976년 엑스플로어라든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이 어떤 그 브레이크스루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미국의 어떤 그 성장 그 노하우,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열린 예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성장과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도입에서도 미국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 교회의 소수가 근본주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거의 맞습니다. 90% 근본주의 아닙니까? 90%가 근본주의.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수지만 한국에서는 다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보면은 미국에 크리스천 와이시 있고 뭐 쭉 그렇듯이 한국은 이제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뭐 이룩한 얼마 안 되는 나라 제3세계 국가 중에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1세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충 이제 근본주의적인 교회가 이제 산업화에 기여를 했고요. 이제 일단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독재 정권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잘 지내자. 네네. 종교하고 이제 교회는 분리가 된다는 아주 이제 그 조찬 기도회 하고. 네네. 또 11조 열심히 바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네. 또 그래서 이제 또 그야말로 이분들이 굉장히 자식들도 잘 크고 이제. 그렇습니다. 영육간에 아주 네네.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이쪽에 크리스천 라이트. 네네. 크리스천 레프트는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이제 이 카톨릭하고 이 손을 잡고 민주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이 모든 게 일단 한국 교회가 분열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개신교하고 분열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거를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생기고 그리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근본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식이 되고 그 유럽의 기독교 역사,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잘못되면 이렇게 뭔가 한국에서도 이 학교에서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낙태하는 그 의사들을 살인하는 사람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미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의 선행 학습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선험적 어떤 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애플 기술을 받아들여서 스마트폰을 더 잘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국식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도 말하자면 그런 놀라운 발전을 한 거죠. 오히려 미국 기독교를 지금 꾸짖고 있죠. 근본적인 가치면에서 꾸짖고 있지만은 한국 기독교가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복음이 확장되려면은 이런 진보적 사고 방식을 가진 지금 엄청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 세대들을 한국 기독교가 잘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견이라든가 이제 그런 면에서 근본주의적인 그 가치관은 갖고 있대. 어떤 사회적인 그 정의 문제라든가 뭐 복지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특별히 안보 문제 포함해서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산업화는 기여했지만 민주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두 가지 패턴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성경만 잘 믿고 교회 꼬박꼬박 잘 나오고 11조 잘 내고 이런 어떤 지금까지 우리 선대분들이 믿으셨던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한다면 지금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 중에서 근본주의 기독교가 먼저 정치화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전체가 정치화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저 사람이 이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크리스천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니까 이 투표 행위에 자신의 이제 신앙을 연계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근본주의가 거의 90% 이상 다수지만은 사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정치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도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뭐 정당 우리나라 뭐 독일 아시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데는 자연스럽지만 한국은 그게 거의 현재로서는 뭐 지난번에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정치화 한다는 건 자체가 한국은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현재로서는 말이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그렇지, 한국 교회가 정치화는 안 돼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당으로 돼 있진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너무 정치인들이 교회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왜냐하면 뭐 교회세라든지 그런 거를 교회세를 주장하면은 교회 세력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 너무 반대를 하고 그런 좀 교회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세 저항 같은 것도 있어서 네네. 어쨌든 뭐 낙태, 동성애 찬성, 대선주자에게 동성애 찬성 이런 것도 못 물어, 그러니까 주장도 못하고 교회를 눈치를 봐야 돼서 네네. 그래서 정치화는 안 됐지만 어쨌든 정치인들 눈치를 본다 이런 맞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종교인 과세, 그 문제는 특별히 아주 민감한 문제고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지금 표를 아무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구애 작전을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은 사실 그런 문제는 뭐 한국 보수나 진보 쪽의 분들이 충분히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정치화라는 그 어떤 이 묶음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의미와 내용을 이렇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종교인 과세라든가 뭐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또 혹은 특정 교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이슈화한다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어쨌든 이게 뭐 기독교도 한국 사회에 너무나 큰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가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 이런 것을 또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이제 위치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의 산업화 민주화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에서의 기독교, 한국 기독교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에 몸부림쳤던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좀 더 그런 쪽으로 열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가 돼야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또 소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이제 이 촛불에 맞선 이제 태극기 중에 거기에 일부가 이제 교회 분들인 것 같은데요. 성조기 들고 나오신 분들하고 네. 어느 정도 겹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단위별로 이렇게 크리스천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교인들을 동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원이라는 그 말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이 다 있으신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께서 우리 나갑시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으셨겠죠.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상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극기 집회 안에 이제 분명히 교회 분들이 많이 또 나오신 것 같고 그 중에 아까 성조기 그만큼 성조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한국 이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가 이 연결이 돼 있다는 하나의 그 증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밀접한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촛불 측에서는 왜 성조기가 나오고 이렇게 미국 모자를 쓰고 나오고 무슨 뭐 또 성조기가 그렇게 또 이렇게 그런 어떤 미국이 왜 한국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하는 쪽에 좀 이제 그 안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봅니다. 답을 줘야 되거든요, 기독교가. 근데 답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속에서 답을 주려면 신학자. 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들어가 보시면은 뭐 많이 가 보셨겠지만은 들어가면은 항상 그 미국 성조기하고 그 십자가가 같이 있습니다. 꼭 성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이 반드시 이것은 성경적으로 나라 사랑을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지탱한 게 사실은 이제 바이블 벨트다 그런 말도 있는데. 네네. 아까 바이블 벨트 잠깐만.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이 건전성이라든가. 네. 네. 중심을 뭐 잡아주는.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제 국방. 예, 이번에 핵소고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지금 시중에 상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 기독교인 물론 이제 제칠 안 시키고 뭐 그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기독교인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가 기꺼이 자기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선민의식 그게 아주 강합니다. 네, 그런 건 내용을 여기에 좀 썼습니다. 저번 그 선거 때 미트 롬니 후보가 이 크리스천이었으면 당선되는 거였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었죠. 아무래도 종교가 좀 작용. 그럼요. 예, 이제 몰몬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몰몬이었는데 미트 롬니의 어떤 뭐 도덕성은 너무나 뛰어나죠. 몰몬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몰몬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서 뒷걸음친 거예요. 지지를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 바이블 벨트 전체가 다 이 지지를 못 받거든요. 보시다시피 미국의 양쪽에 이 동부하고 서부만 이번에 힐러리 지지했지 미국 중간은 전부 공화당이거든요. 공화당은 복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이 놓친 게 뭐 샤이 트럼프 지지자하고 뭐 이렇게 노동자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바이블 벨트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인 그 감각을 이번에 전혀 우리 언론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이제 약간 그 보수적인 그런 후보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은 항상 이게 이제 4년 이제 가장 많이 해봐야 이제 8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계추처럼 미국 역사가 보시면은 미국 대통령들 보시면은 다 이제 민주당 갔다가 공화당 갔다가 이게 시계추처럼 거의 일정한 주기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아갑니다. 근데 미국도 한 번에 그 내란 남북 전쟁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네. 전쟁은 안 하더라도 뭔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환호했지만 그 안에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예, 더 미국이 이제 갈라졌다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6% 정도가 지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긴 하지만은 그 기독교적인 가치에 의한 강한 미국. 그것은 지지합니다. 그렇지만은 44% 정도가 그 굉장히 큰 숫자지 않습니까? 44%는 미국을 더 분열시킨다. 트럼프의 정책이. 그래서 더 그런 데 대해서 뭐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거의 이제 물 건너갔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언급하신 것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존 F 케네디 빼놓고는 다 한미 카톨릭 빼놓고는 다 개신교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여성은 한 명도 대통령이 못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명목적으로나마 이제 교회에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장로교고, 힐러리 그 후보도 아마 감리교 아니었나요? 감리교 있어요. 아까 감리교. 네.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의외로 보수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책에 언급하시길 미국은 그야말로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뭔가 실험 혁신을 한 나라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비 독자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이제 엄마나 취업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들려주기 제일 기뻐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엄마 아빠 나 취업했어보다도 엄마 아빠 나 창업했어. 그 말을 하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은 실험적, 앞에 쓴 게 실험 정신. 그러니까 창작을 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 자체가 모험이지 않습니까? 모험으로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모험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실험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저는 여기 썼습니다.
미국 자체가. 그렇죠. 이 땅 자체도 그렇고, 이 거대한 실험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도 계속해서 지금 실험을, 이 사람들은 실험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99번 실패하더라도 박수를 쳐줍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IT 기업에서 이제 그 벤처 사업가를 하고 창업하고 그러신 분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창업 정신 자체는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유래는 근데 기독교인데 예. 사실 그냥 정신은 남았는데 그 교회는 안 다니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게 좋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예, 바로 예, 창업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창업 정신만 있으면 미국이 아주 부강한 나라로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은 이제 주일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이제 말씀 이제 공부해야 되고 이제 몇 가지 율법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우리 기독교의 아주 좋은 그 덕들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는 것은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보다도 그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렇게 실천하는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저거버거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미국의 그 대형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자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거의. 예, 그런 것이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크 저거버그가 이제 그 페이스북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다니면 이번에 그 찰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그 흑인교회 9명 죽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 유대인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 갔느냐. 그런 데서 흠잡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시간 좀 됐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 책에서 좀 생각했던 것은 가장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미국 기독교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세계 기독교에 가장 그 강한 영향력을 또 주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시작되어서 한 1500년 내려왔지 않습니까? 1517년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는 로마 가톨릭.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미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교량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의 어떤 뭐 실험 정신 좋은 것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한국 교회도 그 쇄신 또 한국 교회도 또 열린 세계를 향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성장했지만은 이제 더 성숙된 그런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서로 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그 최상준 한세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제 미국 기독교의 어제와 오늘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제 미국 교회의 이제 과거와 또 좀 오늘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